또 이제 외부에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밖으로 막 내돌려도 되는 정도가 아닌데 큰일 났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미 밖으로 내돌려진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소장님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조선 여성의 육아 경전에 대한 그 이해의 그런 어떤 방식들 또는 양상들 뭐 이런 것들을 여성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그 일환에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개의 논문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한 꼭지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좀 전체를 아울러서 뭐 이러한 어떤 콘셉트로 문제 의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냥 보여드리는 뭐 그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개의 논문을 이렇게 모아서 소개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이나 이런 게 또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뭐 이제 일단은 발표를 해보고 또 이제 질의가 들어오면 뭐 응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논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어쨌든 이 여러 개의 논문을 하나로 지금 이제 뭉뚱그려서 조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목적은 조선시대 여성 문집에서 이제 육아 경전이 어떤 맥락에서 인용이 되고 또 어떻게 독해가 되고, 그다음에 지적인 경험이나 지식 활동, 지식 산출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나 의미들을 가질까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성 철학,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장님 질문하셨는데 여성 철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왜냐면 한국 여성 철학, 한국 여성 철학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어의 그 표기는 페미니스트 필라소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먼 필라소피는 좀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주의 철학이라고 표기를 해야 조금 더 적합하지만 이제 그냥 여성 철학이라고 줄여서들 쓰기 때문에 여성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철학의 맥락에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그 작업들을 하냐 하면, 이제 조선시대 문집을 남긴 여성들에 이제 좀 주목을 해보고요. 그래서 조선 여성들의 문집에서 사설을 비롯한 육아 경전이, 그러니까 대체로는 사서 오경입니다. 사실은 이제 연려전을 또 어떻게 인용하고 또 그 인물 소개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또 그 같은 규훈서라 하더라도 소희화궁의 내훈하고 뭐 영빈이 씨의 여범의 경우를 또 살펴보면 다르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논의를 할 것은 뭐 그냥 사서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여성들의 문집에서 이제 사서오경의 그런 어떤 육아 경전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인용되었는지, 그 양상이 어떤지, 또 어떤 맥락이 있는지, 그것들 어떻게 특징화하고 범주화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고찰하고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이제 조선 여성 지식인들의 어떤 지식 역량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평가를 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주류적 유학 담론과 구분되는 어떤 새로운 인식 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 보는 것. 그래서 어떤 여성주의 그 새로운 어떤 철학 개념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렇게 철학의 범주에서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철학의 개념들을 좀 발굴해 보는 것. 그래서 여성주의 인식론의 어떤 정당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것, 그런 어떤 계기들을 마련하고 그 근거를 모색해 보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이제 남성의 관점에서 이제 유학이 이야기되어 왔고, 그래서 남성의 언어나 목소리로만 이야기해 왔던 그런 남성 중심적 유학의 지형 이런 것들을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유학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또 여성들이 작업한 것들은 들어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이론을 산출한 게 있나, 뭐 주석을 제대로 한 게 있나 뭐라고 하지만 어떤 그 지식의 내용을 좀 우리가 어떤 범주까지를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지식이라고 할까라고 할 때에 이제까지의 어떤 지식이라고 설명되어 왔던 것들을 좀 이제 재배치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개념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 뭐 그런 일환에서 어떤 새로운 철학적 개념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방식 안에서 우리가 여성주의 인식론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조선 유학의 어떤 내용이나 뭐 이런 어떤 구조들을 이제 재배치할 수 있는, 또는 재정교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계기들을 뭐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및 방법에서는 이제 조선 여성들의 글 속에서, 그러니까 문집을 남긴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들의 문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저는 그거를 이제 규훈서, 성리서, 그리고 생활기록 이렇게 좀 세 범주로 크게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거는 그러니까 규훈서 장르 안에서는 소혜왕후의 내훈, 그리고 성리서에서는 임윤주당의 윤주당 유고, 생활기록에서는 사주당의 태교신기, 빙어각의 규합총소, 풍양조씨의 자기록 이렇게 세 개를 보고, 그러니까 총 5개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더 연구해야 될 그런 작업 안에서는 규훈서 안에 뭐 이제 소혜왕후의 내훈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소개를 했던 영빈이 씨의 여범이라든가 아니면 이벽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벽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 류한당 권 씨의 뭐 류한당 언행실록이라든가 아니면 김호연제의 뭐 자경편, 이거를 근데 자기 수양의 어떤 것으로 놓은 거기 때문에 규훈서로 볼 수 있느냐의 어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좀 그런 범주 안에서 이거를 규훈서라고 보고 이제 그 안에서 육아경전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뭐 인용의 양상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소혜왕후의 내훈만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리서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임윤주당의 윤주당 유고와 이제 강정일당의 정일당 유고인데 이제 그 두 개 안에서 이제 좀 살펴보는데 오늘은 윤주당 유고만 일단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 이거는 이제 범위가 사실은 좀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 안에서는 뭐 여성들이 남긴 뭐 행장이라든가 일기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어떤 부분들, 또는 뭐 김금일당 의유당 남씨가 남긴 뭐 관복 유람 일기라든가 아니면 윤선도의 그 종부였던 이씨 부인의 규한록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등등, 뭐 또는 기녀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여성들이 남긴 그런 한시 뭐 이런 것들 안에서도 육아경전이 인용된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뭐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 여성 문집의 육아경전 인용의 양상이 어땠는지 좀 이걸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볼 자료는 규훈서의 장르 안에서 소혜왕후 내훈의 사서오경 인용의 뭐 양상입니다. 저는 이제 소혜왕후의 내훈이 규훈서로 알려져 있긴 한데 이 규훈서를 내훈을 여성들에게 유교적 젠더 이념을 교육하기 위한 규훈서라고만 제한하기보다는 여성들에게 어떤 유학을 유교적 여성들에게 유학 지식을 보급하고 여성들 역시 유교적 주체가 될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좀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적 규범을 여성들에게 이렇게 실어 나르는 뭐 이런 어떤 것 교육하기 위한 이런 것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떤 독서 지형이라든가 여성들의 지식이 장려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여성들이 육아 경전을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제 규훈서이기도 했다는 그런 어떤 맥락 안에서 어떤 유학 지식을 보급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계기. 이걸로 이제 규훈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내훈이 유교적 젠더 규범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 의식이 이제 강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내훈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가 유교적 젠더 규범이라는 특정 맥락의 여성들을 묶어두려는 이제 왕실 여성 소혜왕후의 또 공공연한 주장이었다. 뭐 이런 평가가 아주 엉터리는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규범이나 기강을 강화하려는 목적 의식이 이제 언제나 과거의 규범을 실현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과거의 맥락과 단절되기도 하고 그 맥락을 단절시킴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아니면은 그게 본의 아니게도 어떤 새로운 맥락들을 산출하는 것인지 뭐 이것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훈에서 사서 오경의 이제 재인용, 제가 재라고 하면서 그냥 인용이라고 하지 않고 가로치고 재인용 이렇게 했는데요. 내훈에서 소혜왕후가 그 사서 오경을 인용하는 그 맥락은 사실은 다 직접적인 그 인용이기보다는 소학에 나온 내용을 재인용한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인용이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해요. 자기가 소학을 본 거지, 진짜 뭐 사서 오경이나 이걸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학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제 가로치고 재를 넣냐 하면 그냥 재인용 이렇게 하지 않고 가로치고를 했냐 하면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소학을 인용하는 데에 어떤 자기의 의도가 분명히 또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그대로 들여온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들여오는지 또 이 맥락들이 있어서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로 안에 들은 재인용, 이제 가로 재인용,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요 표 안에 보시면 이제 얘기는 29회, 논어 7회, 맹자 3회, 중용 1회, 뭐 시경 1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서도 제가 별표를 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좀 달라진 뭐 그렇지만 그거의 맥락 안에서 뭐 이야기를 가져온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내운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고 중용은 효친장에서 이제 1회 인용되었고 뭐 시경도 이루어지지만 이제 시경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기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정도이다. 그래서 시경에 대한 거는 이 소유왕후가 내훈을 연려전을 인용하는 요 맥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연려전 안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군자왈하면서 이제 시경의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연려전의 그 대목을 가지고 오면서 시경의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를 하거든요. 다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려전을 인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왜 시경의 부분을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학, 서경, 역경, 춘추 등은 이제 재인용된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소학이 그렇게 했던 소학이 주로 관심을 두었던 이제 육아 경전을 중심으로 인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용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훈이 소학을 주로 인용하였다는 특징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히 소학을 인용했으니까 대학의 부분 여기에는 좀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훈의 이제 장별, 그 논어 재인용의 양상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재인용 7회 중에 4회가 이제 내훈 언행장에서 보이는데요. 이제 언행장에서 4회, 연금장에서 1회, 그리고 서문과 부부장, 뭐 여기서 이제 각각 1회씩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서문과 부분장의 대목은 이제 직접적인 재인용이기보다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전의 내용을 기술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언행장의 4회 중에 3회는 향당편을 이용을 해서 이게 논어를 인용한 것이지만 재인용한 것이지만 이제 향당편은 우리가 선생님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자의 예 수행과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예와 관련한 부분들이 좀 주로 관심 소유왕후가 주목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보이는 것처럼 뭐 이러이러합니다. 그다음에 성리서에는 성리서 장례에는 윤주당 유고를 했는데요. 윤주당 유고에서는 사서오경 전체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이제 각각으로 조금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성 학자들과는 지식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윤주당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여성 성리학자 이렇게 우리가 일컬어진 명칭을 하는 것처럼. 윤주당 유고 안에서는 조금 더 육아 경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다른 여성 지식인들보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윤주당에게서는 이제 좀 각각으로 좀 제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논어, 특히 이제 대학과 중용은 대학 중용은 유고 안에서 경의편 안에 대학과 중용이 따로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대학과 중용, 그다음에 뭐 논어, 맹자 뭐 이렇게 일단 사서 정도라도 그것들을 좀 따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강정일당과 연결하면서 여성들의 예론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윤주당 유고에서는 논설의 논어 인용의 양상과 특징 좀 이렇게 제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 가면 다시 설명이 되니까요. 지금 어떻게 인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인용 양상만 이렇게 일단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생활기록 장르 안에서 이제 거기에서는 태교신기, 규합청소, 자기록을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는데요. 자 이거를 좀 태교신기와 규합청소를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자기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른 특색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조금 달리 묶기도 했는데요. 이사주당의 태교신기와 이 빙허갑의 이제 규합청소에서는 이제 이렇게 육아경전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태교신기에 인용된 사서오경은 예기가 2회, 논어, 시경, 서경, 대학 등이 각각 1회씩 이렇게 인용이 되었지요. 근데 좀 특이하게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1장 4절에 나오는 노녀 안연편, 안연 그 1장
그러니까 이제 시청운동에 대한 극기복례에 대한 얘기 나오고 시청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그 시청운동에 플러스 사까지도 좀 넣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함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아니면 시청운동에 있어서 얘 딱들어 맞아야 된다. 이제 이 내용뿐만 아니라 얘가 아니면 생각하지도 말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넣었는데 이거는 아직 제가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정신의 삶에서 사유와 언어, 실천 이거를 연결해서 보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언어와 실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과 동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연결지어서 그런 맥락들도 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연구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면 생각하지도 말 것. 이렇게 5가지를 넣었다는 뭐 이런 특징적인 측면도 있고요. 이제 그거의 의미가 어떤지를 나중에 보겠다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인을 행하는 군자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 이제 극기복례장을 태교를 하는 인부가 실천해야 할 내용과 연관해서 이제 인용하기도 했고, 뭐 거기에 태교의 내용의 감각과 행위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이제 생각의 범주를 이렇게 추가한 것이고요. 뭐 얘기의 인용,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표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빙어갑의 균합청소에서는 논어, 맹자, 서경, 시경, 얘기 등이 이제 인용이 되었고, 이제 특히 얘기의 내칙이 자주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사의는 얘기 이제 그 규합청소 안에 그 주사의장에서는 얘기 내칙편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그다음 봉임 측에서는 얘기의 공례편을 뭐 인용했고, 그다음에 주사의의 불식 편에서도 얘기의 음식 관련 내용을 인용하여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을 합니다. 또 이제 주사의의 사대부 음식 오감에서는 논어와 시경의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이제 군자는 먹는 사이에 오진 마음을 어기는 일이 없다는 내용을 통해서 논어에 군자가 인을 버리면 이름을 이루어서 무엇하겠는가 뭐 이런 내용들, 또 이제 시경에 저 군자는 한갓 아무 공덕도 없이 나라의 녹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인용함으로써 음식을 먹기 위한 노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음식을 먹을 때 어떠해야 될지라고 하는 걸 논의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어떤 육아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맹자의 그 뽕나무 심기, 그러니까 뽕나무를 잘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성의 일, 여성의 노동, 여성이 해야 할 역할 이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이제 맹자의 그 부분을 떠올릴 수 있게, 상기할 수 있게 뭐 이런 부분들, 뽕나무 심기에 대한 지식을 뭐 기술을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 실학자, 그래서 이사주당의 태교신기와 빙어각의 규합청소를 제가 본 거는 이제 여성 실학자, 조선 후기 여성 실학자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여기 문집의 특징이 뭘까, 이제 이거를 좀 하나 특징화해봤고, 그래서 육아 경전의 인용 맥락은 해당 문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주석하고 이론을 창출하는 이제 그런 작업은 아닙니다. 그런 작업이기보다는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육아 경전의 대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방법 통해서 여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신뢰와 권위를 좀 확보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생활 기록에 나타나는 그 여성들의 그 사서오경 인용의 양상과 특징, 여기 그 특징적인 측면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조선 후기에 속하면서도 임윤지당이 조금 더 경전의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이제 설파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과는 이제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그래서 얘기와 또 시경의 인용 빈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다. 그다음 얘기 중 주로 몸가짐과 감정을 다루는 내용, 혹은 그 얘기 내측에서의 음식과 관련한 내용, 촉혀는 법 뭐 등등 일상의 구체적인 예와 연관되는 내용이 이제 주로 인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록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풍양조 씨의 자기록인데요. 자기 감정을 여기에서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여기 간단한 용어를 인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록에서 나타난 육아 경전의 인용, 그러니까 육아 경전의 언어라고 제가 이제 조금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육아 경전을 인용했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 경전에서 사용된 그런 어떤 용어들, 그 언어를 어쨌든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간단한 용어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록에서 언급된 육아 경전의 내용은 매우 미미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인데요. 여기 또 보면은 그 육아 경전의 그 내용 맥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오는 이런 게 아니죠. 용어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육아 경전의 내용은 이제 매우 미미하고 이제 미미하고 이제 그 유교적 지식 문화 뭐 이런 거 안에서 이제 크게 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뭐 이런 것도 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풍양조씨가 맹자와 중용, 시경, 서경, 예기 등의 경전의 용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히 예기와 시경의 용어들이 여러 번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록은 저자인 풍양조씨가 친정 어머니와 남편의 죽음 사건을 중심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거를 그러니까 뭐랄까 병을 앓고 있는 동안과 그다음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특히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는 뭐 이런 것과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한 책인데요. 따라서 가족의 투병 과정과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그 상장례를 치를 때 등의 저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감정을 세세히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술된 텍스트. 그 텍스트 자체의 특성이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아 경전의 그런 어떤 언어들을 들여오는 것에서도 그런 것이 크게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는 유교 사회에서 모든 일상, 특히 상장례와 관련해서 예가 중요하게 여겨졌고 여성들의 지식이 신성되지 않았으면서도 여성들의 그런 시를 짓는 것 이런 거는 허용되었던 시대적 분위기를 우리가 좀 감안할 때 예기와 시경은 여성들에게 좀 더 친근한 육아 경전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선 여성의 다섯 사람의 그 육아 경전 육아 경전이 인용되는 또는 재인용되는 그런 양상과 특징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의 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여성 철학적인 그런 어떤 그 맥락 안에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인용의 양상들을 어떻게 이제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좀 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이게 이제 논리적 정확성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는 여성 주체를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러니까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 문집을 남긴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주제별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볼 때 그 범주화를 해볼 때에 어쨌든 여성 주체의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성도 그런 도덕 주체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나 욕망 이런 부분들을 크게 좀 작동을 하고 있고 특히 소예왕후와 임윤지당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이나 그런 욕망들이 육아 경전을 인용하는 데서도 좀 다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볼 부분은 이제 내훈의 예기를 재인용하는 그런 어떤 방식과 이제 그 안에서 여성 주체를 형성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훈의 얘기 공례를 재인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주체와 타자, 부모, 자식, 임금, 신하, 부부 간의 예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는 밥을 먹을 때, 물건을 주고받을 때 등의 상황에서 이제 타자를 대하는 그 예가 어때야 되는가라는 이제 물음에는 언제나 예를 행하는 주체로서의 나와 행위의 대상으로서의 타자의 관계가 설정되며 또한 나의 행위를 조건 짓는 사회 규범으로서의 예라고 하는 거가 이제 삼자적인 관계로 자리를 하지요. 여기에서 주체는 내적 주체 혹은 유아론적인 주체가 아니라 나를 속박하여 나의 행위를 인도하는 사회 규범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규범은 주체와 타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삼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자 관계로 보는 이 부분을 사실은 요거는 이제 버틀러의 그런 어떤 이론이기도 한데요. 뒤에서 잠깐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했나 안 했나 안 했네요. 제 논문에는 그게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푸코의 논의를 들어오면, 그러니까 주체가 자식 완결적이고 원자적인 그런 주체를 설정하는 게 이제 근대 주체라면, 이제 현대 철학에서 현대 윤리학에서 주체를 설정하는 방식은 담론에 의해서 구성되는 방식으로 이제 주체의 형성 과정 이것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푸코의 이론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제 푸코의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권력이 그렇게 억압적인 것만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권력에 의해서 이제 주체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권력은 우리가 권력 그러면 굉장히 억압적인 것만 생각하지 권력이 나를 짓누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푸코가 갖는 거에 가장 특이성이 그 권력을 억압가설로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거에
복종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주체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푸코의 논의라면 버틀러가 푸코를 비판하는 그 지점에서는 그런데 푸코는 그 지점은 굉장히 잘 봤는데 자기 완결적인 이 자아 이거 설정하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의로 어떤 권력의 어떤 생산성 이걸 봤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담론에 의해서 구성되는 주체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를 둬야 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삼자의 관계 이게 어떤 그 예라든가 아니면 규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자성 그러니까 그 부분 이자적인 관계에만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 타자성의 문제를 들여오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주체와 타자 그리고 사회 구조라고 하는 이 이제 삼자 관계를 주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교 사회에서 예를 설명을 할 때 예를 이제 얘가 굉장히 많이 비판받는 부분이 예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가 사실은 그런 억압적인 이런 기제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유교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페미니즘 안에서 페미니즘이 이제 유교의 어떤 가부장성 이걸 비판할 때 가장 1번으로 오는 게 이제 예인데 이 예라고 하는 거가 이제 꼭 그렇게 억압적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까? 사실은 그런 어떤 규범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온 뭐 그런 어떤 나가 사실은 존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런 컨셉을 들여오면 유교 안에서 어떤 그런 인과 뭐 예, 특히 예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다시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그 맥락 안에서 이제 내훈에서 어떤 얘기를 재인용하는 여기에서 여성 주체의 형성 이 부분들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예가 여성들을 이렇게 속박했고 억압했고 여성들은 그거를 그냥 뭐 수행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복종하는 그거였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성 주체를 형성하는 그런 남성 유학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교의 예를 자기가 수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도덕 주체되는 이런 것과 그 틀 안에서 여성들도 있었고 뭐 그런 주제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볼 부분들은 여성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일지 어떻게 대접할지 뭐 어떻게 뭐 시어머니 얘기할지 시아버지 얘기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타자성이 두려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맥락을 조금 더 살펴보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잘 수행함으로써 도덕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내훈의 기본 메시지는 얘가 주체 형성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사실, 즉 유교적 여성 주체의 형성이 얘의 반복적 수행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 익젠플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훈의 얘기 재인용이 보여주는 내용은 이제 때때로 얘가 강력한 억압기제임을 이제 드러내주기도 하지만 이제 단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얘를 통해 주체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근거이기도 하다. 유교 사회에서 주체의 형성은 바로 이 예라는 권력의 조건들에 근본적으로 의존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유교 사회에서 예를 단지 억압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걷어내고 맞섬으로써 해방을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이제 오류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 페미니즘 그 운동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규범이 있고 그 규범이 가부장제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규범에 맞서서 그냥 가열찬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좀 근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 물결에서의 그런 어떤 페미니즘 운동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또 우리가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상징계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나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성찰하는 이런 게 이제 현대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논의라면 우리도 이제 유교적인 예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맥락 안에서 다시 좀 새롭게 좀 재구성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예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맹자의 재인용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외왕후가 여성 주체 형성의 어떤 내적인 근거. 그리고 내적 근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성선설이겠죠. 그래서 이제 선한 본성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 개인의 수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성과 연결이 되었나.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런 어떤 자기 수양이라고 하는 측면이 그냥 그렇게 유교적 덕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수동적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물론 이제 소외왕후가 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왕실가의 그런 뭐 인수 대비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특이한 그런 어떤 지위의 뭐 특징도 있었겠지만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정치성의 측면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체의 구성은 예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따라서 주체는 규범을 떠나서 혹은 규범 앞에 그래서 규범에 맞서서 또는 규범 선행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예가 주체를 구성한다고 할 때 그것이 순전히 외부 조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거나 언제나 금지와 억압의 방식을 취해야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적 주체 형성의 설명 방식은 이제 한 축에는 예를 잘 수행함으로써 모범적인 몸, 성인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면서 또 다른 한 축에는 예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체의 내면의 차원을 설정하여 둘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유교 안에서는 도덕 주체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죠. 자, 그런 그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여성들의 어떤 성인 되기의 그런 프로젝트도 그렇게 수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육아 철학에서 성인이 예를 수행함으로써 구성되지만 인간은 예를 수행할 수 있는 본성을 이제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맹자의 성선설은 그거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들을 우리가 이제 내훈의 그 서문에서 맹자를 인용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안에서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외적 조건으로서의 예와 그다음에 이제 내적인 어떤 그것으로서의 어떤 선한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차원들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성의 어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유교적 규범에 착실한 여성 또는 덕녀가 되기를 강조하는 것,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제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이제 지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물은 남자는 마음이 호연한 가운데 논일고 뜻을 미묘한 데 두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하여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으니 어찌 나의 가르침을 기다린 후에 행하리요. 근데 여자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교육의 어떤 필요성 이거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어떤 전통적 주장, 여기에 대해서 여성주의 입장은 사실 양가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여성 교육의 필요성이 남성 주체를 보조하는 방편, 이거를 또 완전히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도구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이제 버릴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시대에도 교육이 남성의 전유물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양가적인데, 자, 이러한 맥락에서 나라와 집안의 칠한 흥망이 비록 남편과 군주의 총명함과 우매함에 달려 있지만 부녀자의 착하고 착하지 못함에도 관계된다. 따라서 부녀자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는 소유왕후의 내훈 편찬 의도 역시 이제 이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읽어야 할 것 같고 뭐 읽혀지기도 합니다. 칠한 흥망의 책임을 남성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성을 논의할 수 있는 대목으로 읽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 여성의 선함을 남성의 총명함에 대비시키면서 전형적인 유교적 젠더 규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희왕후가 내훈의 서문에서 밝히는 것과 같이 여성도 성인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나 이제 그걸 주장하기 위해 재인용하는 이제 맹자의 대목은 여성 주체 형성과 관련하여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훈은 음식 먹는 예, 옷 입는 예 등 자잘하고 경험적인 예의 수행을 논의하면서도 이러한 예의 수행을 단지 여성의 몸을 수련하는 차원이나 일상의 영역에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훈에서 일상의 예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문제는 이제 여성 개인 수양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 아내와 남편, 신하와 임금 등 가족, 사회,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며, 그러한 속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염두에 두면서 여성의 어떤 성인되기 과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윤주당 유교의 논어 인용 을 통해 본 여성 주체의 가능성, 그러니까 여성 문집에서 육아 경전이 인용되는 그 측면들이 이제 여성 주체의 형성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맥락인데요. 이제 그런 여성 주체의 가능성과 연결해서는 윤주당 유교의 극기복례 위인설과 그다음에 이리관지설, 여기 이 두 대목에 이제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극기복례 위인설의 이제 극기복례와 이제 오도 이리관설에서 이리관지의 이해를 통해서 임윤주당의 여성 성인 되기의 꿈,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윤주당의 극기복례설에 나오는 그 극기복례에 대한 해석은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주위의 논어 해석에 이제 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을 실현하는 김, 이거를 밝히는데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극기복례함으로써 인에 도달할 수 있음을 거론하는 이제 민주당에게서 이제 그 노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여기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이지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 노력으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맥락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리관지설, 그래서 오도일관설이라고 하는 그 설에서 이리관지의 내용을 성품이 하나로 꿰뚫어져 있음으로 해석한다는 거. 이제 이 대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좀 보여졌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도 일관설, 이리관지에 대한 거가 이제 충서의 내용으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지당에게서는 충서의 내용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이라고 하는 거, 일이관지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 이 하나를 그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본성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지,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어떤 충과 서라고 하는 맥락으로 강조되지 않는다는 거가 조금 이제 좀 흥미롭게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윤지당의 이대관지에 대한 이해 방식이 이제 대체로 남성 유학자들이 충서 개념에 의거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지식이고 그것만 올바른 주석이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 얘는 그러면 윤지당은 이건 잘못 봤네. 그 중요한 충서 개념 빼놓고 나는 헛군데 가서 그걸 하고 있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열어놓고 본다면, 그죠? 좀 다른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는 물론이고 이제 주의의 주석에 경도되는 학문 풍조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성호 이익이나 다산 정약용 뭐 이런 경우에도 보면 이제 충서 개념 안에서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익이나 정약용의 내용들을 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윤지당은 이리관지의 일과 관을 누구나 성인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윤지당에서 이리관지의 일은 동일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 남자든 여자든 다 동일한 본성 가졌다라고 하는 차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일 분수할 때 그 이일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윤지당의 이 같은 타고난 본성을 강조하는 성인되기의 방식은 주체를 실체화한다. 그러니까 미리 내정된 본성을 강조하는 거가 갖는 그 위험성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음이라고 하는, 자, 그런 속에서 주체를 실체화한다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도 하지만, 여성에게 제약이 많았던 조선유교 사회에서 여성 지식인이 주체화의 과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그 효과적인 전략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 태어날 때 우리가 같았다. 그런데 이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인 맥락 안에서 그 분수의 측면이 달라지긴 했지만 노력해서 할 수 있다. 이 성리학적 맥락 들어오는 거가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리관지에 대한 해석도 남성 유학자들이 주로 충서의 개념에 입각해서 해석을 한 거에 반해서 그런 거 안 보고 그런 거를 따르기보다는 이제 일과 관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아마 이제 그 치중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대 여성 지식의 독특성, 이제 이거에 대한 거에서 이제 맥락이나 경험이나 감정 이런 것들의 측면을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거 너무 많이 갔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윤지당도 이제 많이 갔고 그렇게 많이 간 윤지당을 또 저는 더 많이 데려가면서 이제 이것들을 본 거여서 이제 그렇긴 한데, 자, 여기서 철학의 전통에서 오랫동안 여성은 경험적인 것, 감각적인 것, 몸, 이제 이렇게 이제 관련돼서 얘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성, 감성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도 안에서 이제 주로 남성의 이성이라면 이제 그쪽이 있다면 반대항에 이제 여성 그리고 감성, 뭐 이제 몸, 뭐 이런 것들을 두어왔고, 이러한 속에서 여성은 의식주와 관련한 문제만을 다룰 수 있을 뿐, 이제 추상성에 대한 관심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깊이 있는 학문적 이론 생산,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고 간주되었죠. 이건 뭐 유교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뭐 철학의 전통 안에서 동서양 막론하고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뭐 다 이렇게 되어 왔던 건데요. 그건 아직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이제 저희 한국 여성 철학회 이제 초대 회장이셨던 이제 선생님께서 60년대 70년대에 한국 철학회라고 돼 있어서 이제 거기를 갔더니 여성 혼자 있었고, 여자가 무슨 철학을 하냐 뭐 이러고 이제 쳐다봤다. 근데 그런 거가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뭐가 좀 있기도 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추상성에 관한 관심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깊이 있는 학문적 이론 생산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고 간주되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지금 다 걷어져서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성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의대도 많이 가고 법대도 많이 가는데, 자,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식이 이렇게 우월하다. 자, 이런 해석 가능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자들이 많이 들어왔더니 의대도 점수 낮아졌고 법대도 점수가 낮아졌다, 좀 후져졌다. 이런 해석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들이 아직도 좀 살아 있어서 다 거쳐졌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 뭐 페미니즘 이제 소용없다 이제 이러기도 하지만,
여성과 여성의 지식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이제 종종 여성과 지식을 나란히 놓을 수 없게 이제 만드는데요. 그러나 추상성, 진리, 순수성, 영혼, 이론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 몸, 감각, 욕망, 감정 등을 중요한 철학 개념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뭐 이제 특히 여성주의 인식론은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 뭐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근대의 그런 이분법적인 구도들 이거를 이제 깨려고 하는 그런 해체 철학 안에서는 이제 대체로는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다 관심을 갖게 된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런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는 여성주의 인식론. 자, 이거를 입각을 하면 이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죠. 여성의 일을 다루는 내용의 육아 경전을 이용하면서 인, 예, 도덕, 수신, 군자의 삶을 논의하는 조선 여성들의 유교적 지식의 산출은 남성 유학자들이 산출한 그 유교 지식, 뭐 사단 칠정이라든가 이기론이라든가, 그죠? 뭐 인심도심설, 뭐 이런 어떤 지식과 분명히 구분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뭔가 유학을 한 건데 그게 아닌 뭐 딴 거 밥 짓는 거 뭐 이런 거 하면서 얘기한 거 뭐 이게 뭐 별거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거의 그 데피니션 어떻게 할 건지 이제까지 지식이 남성 중심성이었음을 좀 성찰하는 이런 맥락들 안에서 본다면 사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보면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거가 윤주당 유교의 논어 해석에서 본 맥락 추론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논 미생고 걸해라고 하는 이제 그 론 안에서 이제 내게 된 부분인데요. 미생고장 논어 읽으면서 미생고장 그렇게 주목되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이제 논어의 미생고장의 그 인용이 단지 이제 보편적 규범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보편적 규범이 그러니까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범, 이거를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덕목이나 이념을 개인의 경험, 구체적 맥락 이것들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얘기를 미생고장을 다루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저한테는 흥미로웠던 건데요. 자, 그 사건의 경위는 다 잘 아시겠죠. 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생고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제 미생고에게 식초를 빌리러 왔죠. 그래서 미생고는 자신이 식초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이웃집에서 빌려다가 준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이제 미생고가 누가 정직하다고 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비판을 한 부분인데, 자, 미생고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제 미생고에게 식초를 빌리러 왔다. 이건 이제 윤지당 이 얘기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문과 답, 문답 이렇게 한 내용들. 미생고는 자신이 식초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미생고를 찾아온 지인은 그래도 꼭 필요하니 식초를 구해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미생고가 처했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미생고의 행위는 후덕한 군자의 도리에서 나온 것일 수 있지 않냐라고 물음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논어의 내용을 또 주위의 주석에 따라서 또 정희천의 주석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정직함이 중요한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을 따르긴 따라. 윤지당도. 자,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볼 부분은 그런 과정을 우리 한번 좀 주목을 해서 보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근데 이런 것이면은 그러면은 좀 뭐 그래도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후덕한 군자의 도리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군자는 비록 후덕해야 되지만 뭐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자나 뭐 주시나 정희천의 입장을 이제 따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목한 부분이 파란색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부모와 형제에게 병이 생겨 위급한 사정을 말하고 약을 구걸해 왔다. 그런데 나는 그 약이 없고 이웃 사람은 그 약을 있다. 자, 그럼 약을 빌리러 온 사람이 이게 얼마나 지금 다급하고 힘드냐. 그럼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옆집에 가서라도 나는 옆집 사람을 알고 있으니 거기까지 가서라도 내가 빌려다가 이렇게 오지랖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때에도 정직한 도리를 해치는 것이므로 얻어주지 않아야 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2-2에서는 이제 또 공자나 뭐 주희의 입장을 따르죠. 그죠? 생명이 소중한 것은 이웃의 구걸하는 행위보다 중요한 거고, 비난은 오히려 가벼운 거고, 뭐 이렇게 하고, 식초는 미미한 것이니까 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정직함을 놓치는 거, 이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도 이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네, 윤주당에게서 정직을 실천하는 것은 규범적인 방식이거나 이제 개인의 권리와 우월성과 보편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설명되기보다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 이런 것들을 일단은 고려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결론에 가서는 이제 뭐 공자나 주희의 그런 어떤 것들을 넘어서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맥락을 고려하는 속에서 그리고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는 미생고의 행위에 대한 윤지당의 이해와 평가가 결국 공자 주희 등의 입장에 의거하는 것으로 귀결되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식의 맥락성과 관련된 실천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식론의 방향성을 지닌다. 자, 이거는 이제 콜보그와 이제 그 캐롤 길리건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 이제 보살핌의 윤리, 정의의 윤리와 보살핌의 윤리가 달라지는 그 지점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 그 하인츠의 딜레마, 그 맥락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다 설명할 여력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하인츠의 딜레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제 캐롤 길리건이 주목한 그 부분, 그 보살핌의 윤리와 연결된 그 지점을 좀 볼 수 있어서 흥미롭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태균 신께나 규합 청소를 통해서 본 일상의 어떤 경험적인 지식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는 이제 그냥 외형상으로는 매우 일상적이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있대. 옷 찢고 밥하고 뭐 술 만들고 손님 대접하고 뭐 이런 등등. 술 마시기, 음식을 먹는 일과 옷 만드는 일, 의복 짓는 일, 뭐 농사와 치산, 태교, 건강과 관련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인, 충, 예, 도, 입신, 섬김, 윤리, 적성함양, 검소함, 왕도 정치 뭐 이런 등등의 유교적인 핵심 문제하고 연결해서 이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구체적인 경험들이 도덕 수양, 그리고 나아가서 도덕 주체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흥미로웠고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 사주던과 이 빙어각이 육아 경전을 인용 해석하는 경향은 생활 경험 안에서 산출된 여성의 지식을 하찮은 것 또는 하위 지식으로 간주하는 걸 넘어서 이제 경험과 감정에 기반한 지식을 철학의 주제 안으로 포섭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함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새로운 철학 개념 발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교적 젠더 규범이 이제 남성의 영역으로 제한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성의 지식, 또 여성의 지식, 여성 또는 여성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성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대문자 여성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여기는 경험 지식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성 영역에 대한 이사주던과 이 빙어각의 도전은 이제 정면 승부의 그런 방식이기보다는 이렇게 좀 슬쩍 비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임윤지당이 육아경전 인용을 통해서 성리 이론을 어쨌든 나름의 방식이지만 선출하고 성인되기의 과제를 여성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론 근거로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에 좀 그것과는 다른 방식이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선 여성 또는 조선 여성 지식인 또 그 여성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복수성 얘기할 수 있고, 그 여성들 안에서의 미세한 차이들에 주목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윤지당 역시도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장 저술이라고 뭐 안 난다 이렇게 슬쩍 빼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 거를 그냥 항아리 뚜껑으로 덮는 거, 이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출판하도록 하잖아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임윤지당하고 이 사주당이나 이 빙어각이 보여주는 방식은 이제 좀 다르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록의 감정 표현과 육아 경전. 자, 여기에서도 자기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육아 경전을 인용했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굉장히 신뢰성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데 육아 경전을 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이제 주목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뭐 아주 그냥 어쩌다가 주소들은 그냥 용어들을 그냥 자기록에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도 들을 수 있는 그냥 흔한 뭐 당시에 뭐 동동촉촉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없네. 자, 그런 어떤 그 용어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다라고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예를 든 요런 부분들, 이거는 시경의 그런 어떤 그 소환을 우리가 그래도 읽었던 흔적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후기 부분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연달아서 그 내용을 그 명령과 청령이라고 하는 부분들 용어를 이렇게 사용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비록 직접적인 육아 경전의 학습이 아니었다 해도 여성들의 작품에서 육아 경전
용어가 사용되는 어떤 맥락의 특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건데요. 읽어볼까요? 읽을 시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얼른 읽을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함으로써, 연구 작업을 이렇게 함으로써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조선 여성의 육아 경전에 대한 지식 내용을 수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근데 내가 이제 논어에 대해서, 맹자에 대해서, 대학, 중용에 대해서 어떤 주석을 내놓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한국 문집총관 안에서 보면은 그나마 대학과 중용에 대한 이미 윤지당의 그 부분은 좀 윤지당 유고는 들어있는데 나머지 여성들이 그런 어떤 사용한 뭐 어떤 또는 재인용 또는 인용한 그런 육아경전 지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고,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뭐를 내놓은 것도 없는데 뭘 내놓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수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남서 유학자들의 육아경전 분석과 분석은 이제 조선 성리학과 육아경전의 연관성, 조선 성리학의 자주성 뭐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요, 자료이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성의 지식 활동, 지적 체계, 지식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선 여성의 문집 안에서 여성 지식인이 육아경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조선 유학과 육아경전과의 연관성에서 남성 중심성을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연구 방법이다. 자, 이런 논의를 통해서 조선 여성의 인식론적인 역량, 지식의 특징, 지식 생산의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세 번째, 조선시대 여성들의 문집에서 육아경전이 재인용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이제 전통시대의 여성들 내 역할을 이제 밥짓기 빨래하기 뭐 등으로 제한하는 시각을 넘어서 여성들 역시도 나름의 방식으로 유교적 지식을 산출하였음을 드러내는 방책이다. 육아 경전을 일상의 생활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여성들의 육아 경전 지식은 고전을 단지 관념적 지식 차원에서 논의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지식의 문제를 다뤄온 우리의 시각을 교정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져온 여성 지식에 대한 폄하의 사고를 넘어서 전통시대 여성들의 지식 활동과 역량, 그 내용들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인식론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조선 유학의 내용을 재배치, 재정교화하고 그동안 조선 유학을 남성 중심적으로 사유해왔던 그런 인식론적 제국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 네 번째, 조선 여성의 어떤 정체성, 여성의 지식 이런 것들을 단일한 것으로 수렴하지 않고 어떤 대문자 여성으로 두지 않고 그 다양성과 복수성을 논의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